있었고 바람도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중요한 것들은 늘 널려있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져서 진열되고 장식되고 귀한 여김을 받는 것보다 널려있는 것들이 더 귀한 게 많다는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병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턱 놔서는 안 되는 물건인데, 실은 제 집에서는 함부로 굴러다녀서 제가 수집가라서 요만큼도 어디 손상이 안 된 고려시대의 초기의 정병입니다. 이게 인도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로수를 담아서 아픈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배고픈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갈증을 해소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옆에다 이렇게 끈으로 해서 차고 다녔던 겁니다. 나무로 이렇게 하고 물을 여기다 담고,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수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사실 이게 토기하고 청자하고 중간입니다. 이 밑에는 토기하고 같습니다. 이건 위에는 청자 밑깔이 난다. 실은 토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고려 청자인데 고려 초기의 청자입니다. 청자는 이거는 생활하는 데 썼고, 이거는 생활하고 전혀 상관없는 미학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몸의 형태하고 이 굽의 높이, 구연부 물이 들어가는 꽃병으로서 쓰든가 장식품으로 썼을 때, 지금 세상으로 얘기하면 코카콜라라는 상표를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코카콜라라는 이 로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3년이 걸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연구를 하고 만든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눈으로 보거나 벽에다 놔두거나 이러한 형태로 있을 때 불안한 것도 아니고 안정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의 것, 즉 말하면 빨리 달릴 때 원래는 빨리 달리기 위한 가장 큰 그 속도를 내기 위한 방편으로 보면 앞으로 엎어질 때 안 엎어지려고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적으로 하면은 편하게 쉰다는 의미는 누워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냈을 것이다라는 게 이 청자의 매병이거든요. 이건 초기입니다. 토기도 아니고 청자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지금의 이 선들은 서양 화가들이 붓으로 서양화 그림을 그리거나 동양화 그림을 그릴 때 제가 감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붓을 밀어서 그렸는지 끌면서 했는지 눌러서 했는지 힘을 빼고 했는지 똑같은 언어 같습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게 보여야 됩니다. 붓을 지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밀 때 미는 것인지 끄는 것인지, 이쪽에서 끄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끄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미는 것인데, 이걸 왜 굳이 구분하느냐? 근데 구분이 됩니다. 모를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끄는 것인지 당기는 것인지 언어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페르낭도 소시르가 얘기하는 일반 언어 강좌에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언어는 다 표현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끄는 것하고 당기는 것하고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됩니다. 왜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끌 때는 작용하는 마음이 이미 끌겠다라고 저것을 나 있는 쪽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당기는 것은 안 오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오려고 하는 반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기는 것하고 끄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미는 것도 다릅니다. 예? 이 매병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거는 생활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그냥 미학적으로 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먹고 살기 급급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에 아닐 거라는 추정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날씬한 것, 뚱뚱한 것, 화려한 것, 소박한 것, 질박한 것, 거친 것, 그 시대에도 다 구분했고 그랬을 거라는 것들이 이런 물건들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기록은 없습니다. 추정할 뿐이죠. 역사는 거의 추정됩니다. 우리가 내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일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와 있을 내일이라는 그 단어가 와 있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내일이라는 것은 극히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실은 오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없어요. 실은 어제도 지나가 버렸으니까 없거든요. 없는데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실은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학자들이 주장해 놓은 얘기들. 장자도 그랬고 노자도 그랬고 스피노자도 그랬고 즉 말하면 칸트도 그랬고 탈레스도 그랬고 철학자들 인간의 본성이나 마음이나 생각들을 깊이 빠져들어서 연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연구들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나 그게 결코 다 옳다라고는 이게 절대적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석학들이 내놓은 결론들로 보면 그게 맞다라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를 들고 와서 옛날에 그 불밖에 없었고 농사라는 거라든가 뭐 옷을 직조해서 입는다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은 시절에도 이러한 미학의 것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하고 우리나라, 인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이게 인도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만 최초로 들어왔던 게 인도에서 들어왔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 이것 좀 넣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민족사라든가 미술사라든가 생활사를 추정해서 알 겁니다. 기록으로 안 남아 있는 것이 아마 90%는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전쟁도 겪었고 세월도 지나버렸고 어쩌다 이제 한 800년에서 1200년 전에 문자로 남은 것들이 한목관이라든가 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갑골문도 있죠. 뼈에다 거북이 등거리에다 새겨놓은 글자들도 있고 조각조각 있습니다. 하물며 광개토대왕비도 호태왕비도 뭐 일본인들이 쪼아버려가지고 또 새겨놓은 것도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고 그 정도의 역사를 지닌 것도 돌이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고 문화로 썼던 것들은 우류나 씨앗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없는 상태고 기록도 잘 없는 상태죠. 내가 오늘 주제로 가져다 놓은 것이 민속품에 관한 얘기도 하고 어떤 그 정해져 놓은 틀이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나왔다, 이것도 나왔다, 이것도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두서없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고려 시대하고 고려 시대 이전에 선사 시대의 문화들은 집터라든가 부엌 아구리의 식태라든가 이런 거밖에 안 남아 있어서 거기는 그 자세히 제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 없고 이것만 가지고 그나마 조금 확실시된 물건 하나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그다음 이제 이런 관람하는 또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미학적인 물건들에서 이제 생활용품으로 넘어오면 지금의 생활과 몇백 년 전의 생활과 그 물품의 차이가 땅속에 묻히거나 순장품이라고 해서 묘지에 같이 묻었던 물건들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이미 다 발전해버린 겁니다. 지금의 차는 진화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예로 보면 제가 이제 음악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스피커는 50년대나 40년대치가 가장 좋습니다. 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요즘 나온 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고 요즘 만드는
뭐 EDM이라든가 디지털 스피커가 좋을 것 같지만 값도 싸고 이런 것은 50년대 60년대 것은 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즉 그런 음향기기 스피커만 듣고 있는 거다. 조금 맥락은 틀리지만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지금 알루미늄 지게는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싸기는 합니다. 15,000원이면 삽니다. 가볍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게가 황토 지능에 묻혀가지고 한 400여 년 전에 지게가 나왔는데 그 나무의 형태만 있건데 최근 한 20, 30년 전에 아니면 지금도 시골에 가면 쓰고 있는 그 지게하고 똑같습니다. 형태가. 뒤에 바지게라고 해서 이렇게 짐을 넣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고 다만 이제 지역별로 다릅니다. 제가 강원도부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지게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게 있으면 전라도 지게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가 깁니다. 왜냐하면 곡창지대라서 지고 딱 일어서서 이만큼만 땅이 난다면 평지다 보니까 멀리 가고 논밭이 그냥 많다 보니까 먼 데도 논이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하고 쉬어야 됩니다. 무거우니까. 그리고 또 금세 이렇게만 하고 땅만 안다면 앞으로만 숙이면 발이 여기서 올라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 지게는 어쩌냐? 강원도 지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다칠 거예요. 왜냐하면 산이 이렇습니다. 전라도 산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도 조금 짧아도 뒤에서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강원도는 이렇게 지게가 나오면 여기에 무조건 걸려서 앞으로 엎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게 마통이 강원도는 이렇게 짧습니다. 그러면 경상도 지게는 그 중간 정도를 이치합니다. 이 정도를. 왜냐하면 거기는 산과 논과 이런 게 섞여 있고 제주도 지게는 어쩌냐? 이게 짧습니다. 요것도 짧습니다. 요 등판도 이런 형태인데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전라도만 해도 물동이를 이고 다녔고 강원도만 해도 이고 다녔고 대신 북쪽으로 오면 물동이가 좁습니다. 추우니까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상도 여기 경기도 단지는 이런 형태 이 정도라면 공주나 진안 단지는 어쩌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미학적으로 어깨가 딱 벌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경기도 단지는 딱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주 밤항아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에가 많이 당기니까 밤은 수시로 꺼내야 되는데 자주 꺼내니까 넓이는 비슷한데 많이 당긴 위치가 여기입니다. 밑에는 조금 들어가고 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활사를 가만히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발전된 게 없고 이미 4,500년 전에 이미 발전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편리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것 외에는 달리 발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기를 보면 이제 좀 특이합니다. 이게 강원도 제기입니다. 낮죠? 이게 피나무입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나 산소를 갈 때 담아서 지게에다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재를 모시러, 시제나 뭘 모시러 갈 때. 그래서 이렇게 작습니다. 경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품계가 있고 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높습니다. 그리고 불천이라고 임금이, 지금은 뭐 임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시대적으로 그때는 임금에 뭐 죽어가면서까지도 임금한테 사배를 하고 죽고 이제 이랬었는데 벼슬을 많이 하던 분들이고 그래서 불천이라는 제는 본래 우리 다른 지방들은 5대 정도까지만 방한 제사를 하고 5대가 넘어가면 시제로 해서 바깥 제사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에서 한꺼번에 제를 하는데 그
안동김씨라든가 뭐 안동건씨라든가 이런 집안들은 지금도 방한제사를 합니다. 영원히 방한제사를 할 수 있게 임금이 허락을 한 게 불천이거든요. 이게 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강원도에 아주 수확하게 좋습니다. 찻잔 받침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부딪혀도 안 깨지게 이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경상도나 전라도 속이 비어 있죠. 이렇게 가볍게 넣고 닦기도 좋고, 그리고 오칠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것은 오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농토가 작으니까 산으로 나물 캐러 가야 되고 약초 캐러 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는 온나무가 또 자라지를 않아요. 온나무는 전라북도 남원 이쪽 아래쪽으로 많이 자라거든요. 옷이 흔치 않아요. 추워서. 지금은 감나무가 여기도 됩니다. 감나무는 전라도나 진영이나 창녕이나 이쪽에밖에 진영난간이 그래서 유명하죠. 무화과도 전라도 쪽이나 그쪽 끝 해안선가만 있었죠. 지금은 여기 서울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삽니다. 대나무도 삽니다.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그래서 여기는 수확하니 질감이 좋습니다. 그 흔한 비단옷이 나무로 해서 비단옷이 이 오칠이라면 여기는 비단옷마저 입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민초들의 삶처럼 돼 있어서 이게 불쌍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지방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조선시대 중기의 제기입니다. 백자인데 약간 청자빛이 있죠. 초기입니다. 조선시대. 높이가 다르죠. 전라도 쪽 것은 이렇게 넓습니다. 음식이 풍성하게 담으려고. 경기도 쪽 것은 좁고 높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나온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라도는 논 한마디에 닷섬 내기를 한다고 치면 경기도 쪽은 추워서 석섬 내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작아요. 그릇도 더 작아요. 밥그릇도. 전라도 밥그릇은 굉장히 큽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이쪽은 밥그릇도 더 작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기를 만들고 있는 뭐 이봉주 선생이든 뭐 김문익 선생이든 김선익 선생이든 뭐 이런 분들도 보면 그 지역 자기들이 태어난 것에 따라서 밥그릇 크기가 달라요. 그 희한한 것이십니다. 내가 여기에 써놓은 것 중에 꼭 하나 안 빼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옆으로 나간 얘기 같습니다만은 젓가락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젓가락이 얼마나 지금 현대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이 주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주장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손을 올리면 흔히 얘기로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고수동을 많이 치면 치매가 안 걸린다라고. 뇌도 쓰고 손도 써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젓가락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쇠가 아까우니까 젓가락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젓가락을 챙긴다는 게 깜빡이 해버렸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젓가락이 이렇게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식당 가도 젓가락이 길고 뒤가 조금 남아야 됩니다. 그 젓가락을 이렇게 여기다 넣어서 두 개로 하나씩 이렇게 잡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풉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끼워서 그냥 이렇게만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찝습니다. 콩이나 팥을 찝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젓가락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나는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가 독일보다 더 제품을 만든 것도 있지만 기계적으로 더 조금 못 만드는 게 아직까지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도 발전이 빨라서. 그런데 독일에서 무슨 경진대회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22회째인가 23회째인가가 우리가 항시 1등합니다. 기공 항시 1등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내가 1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마찬가지고.
이 손기술이 근데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전 세계 LPGA 그 골프 선수 100명 중에 우리나라 선수가 몇 명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그 힘 조절이 이게 힘만 가지고 골프공은 너무 멀리만 보낸다라고 해서 이게 잘 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핀 옆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 먼 거리에 그 작은 공 하나를 바람 이런 걸 다 계산을 하고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반드시 쏘면 다 거기만 반역이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TV에서 보면 화살이 딱 날아가는 순간에 이렇게 뜹니다. 떠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 곡선을 딱 지점 거기 가서 맞거든요. 그거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땅 싸우면 총알처럼 반드시 막 총알도 반드시는 안 가거든요. 사실은 떴다 가거든요. 예. 그 계산을 이 젓가락을 많이 써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한 2013년도에 외국을 나가서 3년 2달 동안 54개국을 돌고 왔는데 젓가락이 다 있습니다. 요즘 세계 어디에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조금 없는 나라도 있는데 젓가락이 다 있습니다. 한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가 동양인으로 생겼으면 옛날에는 제페니스 했는데 지금 그죠? 꼬레? 꼬레는 이제 유럽식 말이고 아니면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인들도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충 그냥 예스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 어려서부터 외국에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런 걸 하면서 외국을 자주 나갔었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게 제페니스? 코리아? 그래? 이제 그때는 인사 딱 쓰고 그랬거든. 지금은 코리아 그러면 또 우리 동네 그러고 와서 안 통하면 강남 스타일 해버리면 끝입니다. 시골 그 오지 진짜 하루에 1달러면 큰 돈을 버는 나라에 가서도 강남 스타일이면 무조건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할 것 없이 한국어 책이 너덜너덜해가지고 항시 길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갔다 와서 어느 날 먼 자리에서 한국이 지금은 일본은 따라잡은 지 참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일본 따라가려면 앞으로도 20년 정신 넉넉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면 태국에서 되게 세계적으로 태국의 그 방콕의 스와나푼 공항이라고 이제 1, 2, 3, 4, 5, 7층의 공항인데 거기서 전 세계 안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전부 한글만 바꿔도 다 해석이 되고 전부 한글입니다. 전부. 예. 이제 그러면서 나는 우리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딱 증명돼버렸죠. 아주 이거 그냥 전 세계 어디 아무 데서나 돈 찾아버리고 어느 곳에든지 등기부등본 띄워버릴 수 있고 이런 나라는 유일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미국 지금 오늘 그 투표한다고 그러는데 뭐 사전투표는 한참 끝난 다음에 도착한다고 우리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되죠. 바로 그날 와서 그냥 다 끝나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이제 이게 빠르거나 이런 게 뭐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만큼 이게 손해 문화가 인터넷이 세계 1등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망이라든가 이 복음 문화가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젓가락에서 출발했다고 이제 쓰는 것도 아주 젓가락을 안 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80%를 잡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술을 70%만 요즘은 따라서 먹는다고 소주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20%가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앞을 움직이기에 뒤쪽에 무게가 조금 20% 정도 나와 있으면 젓가락질하기 아주 용이합니다. 손에서 빠질 위험성도 없고 아파트에서 베란다가 맨 끝선에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으면 되게 불안합니다. 근데 뒤쪽으로 그 난간이 20cm만 여유를 두고 앞에 있으면 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젓가락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민속품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늘 문헌으로 책으로 수집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는 선조들 대대로 이런 것들을
쉽게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요거 있으니까 됐다. 아이고 다른 거 뭘 만들어야 뭐 그냥 쓰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에 참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감히 단언하지만 과학이 모든 물건들에 과학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장독대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공기가 들어가는 젓가락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었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거 특허입니다. 안 빠지게 만든 거. 젓가락을 되게 잡으면 이 정도를 잡습니다. 여기에 아주 비법이 있습니다. 여기 없이 여기를 잡으면요 그 순간에 불안합니다. 여기를 잡아버리면. 그리고 우리나라 젓가락을 유심히 보시면 요 정도를 잡으면 될 수 있게 젓가락을 보시면 알아요. 사각으로 만든 끝은 뾰족해요. 좁쌀도 잡을 수 있게 사각이라 잘 잡히는데 뒤로 갈수록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잡으면 이 무게하고 요 무게하고 거의 흡사해집니다. 이렇게 놓고 뜨면 저울로 젓가락을 잡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요. 젓가락을 이렇게 못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어떻게 묘안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로 끼고. 근데 또 그 사람들은 잘 씁니다. 근데 저는 이 젓가락의 문화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외국인한테 이걸 시켜보면 절대 못해요. 우리한테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잡으면 매직 그런다. 매직이래요. 마술이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왼손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죽을 지경이죠. 근데 저는 이래서 아까 말한 골프나 양궁이나 이런 것이 아마 이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엄지를 쓰거든요. 이것도 때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볼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선수도 옛날에 볼링을 잘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 볼링은 지금 굉장히 잘합니다. 거의 세계 탑에 들어있는데 거기는 엄지 타임이거든요. 중약지를 끼고 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는데 이 스냅도 중요하지만 이 엄지 타임이 10시냐 10시 5분이냐 11시냐에 따라서 각이 달라지거든요. 롱훅으로 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엎어서 돌려보면 끝입니다. 요것은 기구가 없습니다. 셔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놓는 순간에 빠지는 순간에 요거를 10시로 틀면은 타감 회전축이라는 공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안에 코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실리콘 같은 코어인데 회전이 이쪽으로 돌면 이게 이쪽으로 뭉쳐서 이쪽으로 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회전을 이쪽으로 돌면 여기 이쪽으로 뭉쳐서 요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 공을 똑같이 넣은 것 같지만 선수의 이 감각 하나로 가다가 쭉 가다가 샥 핀 바로 앞에서 확 꺾어서 그 속도를 더 내가지고 그냥 파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핀이 쫙 찢어져 버리죠. 근데 너무 무거운 갖다 밀어버리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핀을 그냥 힘으로 밀어서 그냥 이렇게 핀 액션이라고 하는데 핀이 짱 하고 기분 좋게 쏟아진 게 아니라 버벅 하고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그냥 스트라이크가 나와도 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손가락을 잘 쓰는 민족이 아마 우리 민족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만든 민족의 기원은 이 젓가락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젓가락을 아래쪽 잡으면 되게 불안합니다. 써보시면 압니다. 되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숟가락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혹시 엎어서 숟가락을 잡은 경우 외국인들 좀 엎어서도 많이 잡거든요. 어른들이 이걸 못 잡게 합니다. 엎어서. 그건 쌍놈들이 하는 짓이라고. 쌍놈 양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언어 자체를 써서는 안 되죠. 근데 이것은 왜 이러냐면 시간에 급하고 밥은 많이 먹어야겠고 밥에 풀기는 없어 맨 보리밥이고 그릇은 크고 일은 해야 되겠고 세경은 다음 내년에 그전에 상민군 22섬 새끼 이렇게 깔땀살이라고 그러는데 새끼는 6섬 중간 한 15섬 이 정도 되는데 상민군으로 빨리 올라가면 밥 많이 먹고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자꾸 퍼먹었다는 그래서 이렇게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래야 좀 격도 있고 점잖고 천천히 좀 밥도 많이 씹어서 먹게 되고 근데
저는 다른 문화보다 이 젓가락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논문 한 편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젓가락 문화에. 제가 민속품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저도 뭐 잘 못하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지금 제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전에 그 참여연대하고 아름다운 녹색가게 YMCA 녹색가게 자원봉사를 꽤 오랫동안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활용의 달인이라고 해서 서울시 뭐 잡지에서 한번 2005년도인가 2002년도에 기고를 해가지고 한번 나온 적도 있는데, 그때 한번 서울시 광장에서 제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흔히 말하는 그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해서 큰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이 작은 종교라든가 조금 그 미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너무 폄하하고 너무 취급을 아주 요즘 흔히 젊은 애들 방송 언어로는 접하지 않은 언어인데 개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실은 그들도 존중받아야 되는데 또 그 신들도 존중받아야 되는데 또 그 행위들도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너무 무시를 많이 해버렸는데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은 세상의 기여도가 되려 낮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조용히 말없이 가만 하는 것들 중에 인류사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기여도가 좀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뉴스에 한번 나오던데 세상을 바꾼 사람들 중에 이렇게 큰 코로나라든가 이런 큰 사회적 격리를 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고, 우리나라로 보면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다산 정약용 선생으로 들 수 있는데, 그분의 문화가 꽃피어나는 게 강진으로 유배 갔었을 때입니다. 추사 선생이 글씨가 좋았었을 때가 제주도로 유배 갔었을 때입니다. 뭐 죄를 짓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고, 그렇게 혼자 고립되고 혼자 사고하고 조용히 생각하는 그때 좋은 것들이 정말 이제 우리 후손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그분들의 고요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을 타인으로부터 억지로 강요받았는데 그 순간에 좋은 것들이 나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9시 뉴스에는 한번 어제 그젠가 세상을 아주 이렇게 획기적으로 뒤바꾼 몇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코로나처럼 이렇게 격리되거나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갇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 그냥 나와버린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주장을 하면은 그것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지만 그건 말고 그 외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 또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면 그때 그렇게 힘쓰고 꽃발리고 달리고 열심히 헉헉거리고 달리지 않는 뭐 성공이라든가 뭐 어디 출세라든가 이런 그런 그 흔한 단어들을 그건 말고 그냥 너그럽게 살고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도 그런 것 중에 더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들도 참 많더라 하는 얘기가 민속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막 삽을 크게만 만들었으면 삽이 이렇게 크겠죠. 그 사람들 다 지쳐서 일을 못합니다. 딱 쓸 만큼만. 그게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그냥 어린아이도 밟아서 흙을 뜰 수 있고 노인도 밟아서 흙을 뜰 수 있고 젊은이나
뭐 노인이나 노약자나 여자나 남자나 가장 쓸만한 크기에 만들어 놓은 게 삽입니다. 삽 크기. 굉장히 과학적으로 조금만 더 커도 불편합니다. 1cm만 더 넓어도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조그만 거 불도 파야 되고 뭐 이렇게 하수도도 조그맣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삽이라고 해갖고 작은 삽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농경문화 했으니까 오로지 흙만 파고 꼬랑만 파면 물기만 내면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딱 보면서 아 우리 문화적인 가치로 봤을 때 저것이 무슨 문화야, 저게 무슨 얼마나 기여도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의 이제 이런 상황들로 보면 산업사회를 거치고 이런 문명사회를 되면서 봐도 그때 그것이 대단히 과학적이었다. 여기 전면은 민속성화사라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 이게 제주 남방화거든요. 앞에 보시면은 제주 남방화는 가운데는 돌로 이렇게 방화를 찍게 돼 있고 갓은 이렇게 사옥이라는 게 일본 말인데 원래 벚나무거든요. 왕벚꽃나무. 왕벚꽃나무가 이렇게 굵은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우리의 절구는 전부 이런 형태인데 그것도 경기도 것은 이렇게 좁아요. 전라도 것은 이렇게 넓어요. 화기, 절구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한 대로 양식이 많으니까 또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큽니다. 근데 경기도 쪽은 내 가족만 먹으면 되는 농토가 많지 않으니까 특히 한양 쪽은 그래서 절구가 이렇게 좁아요. 지금 써도 앙증맞을 정도. 거기 구멍 뚫어서 손 씻는 걸로 만들어도 좋을 정도의 거기 전라도 것은 이렇게 큽니다. 제주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도 곡식도 많지 않지만 곡식을 조금 찧어가지고 전라도 쪽은 풍로가 있었는데 풍로는 얇은 판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람이 넘어가 버립니다. 제주도에 바람이 하도 많이 부니까 이걸 까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키라고 그러죠. 표준말로는 키. 전라도 말로는 치라고 그럽니다. 경상도에서도 치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서 나옵니다. 이 정도 크죠. 전라도 것은. 경상도 것은 이 정도 됩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갔다 곡식이 떨어지기는 이것이 부채에 관해서 바람이 이렇게 해서 건물을 밖으로 날려버리거든요. 이게 제주도 남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가지를 똑 떠서 이렇게 하면 바람 부니까 그냥 거기서 키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이 해결해줘 버린데 이렇게 하면 건물, 쭉쟁이, 껍질은 다 밖으로 떨어지고 알갱이만 여 안에 남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제주도 거는 이렇게 넓습니다. 전라도 것은 이 정도입니다. 경기도 것은 이 정도입니다. 조형미가 있습니다. 관상만. 경상도 것은 이렇게, 제주도 것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돌로 되어 있습니다. 확독이. 여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방아를 찧어서 테두리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방아를 찧어서 바가지를 떠서 이렇게 들면 바람에 가서 지가 알고 본 여 안에가 있고 건물이나 껍쟁이, 쭉쟁이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거든요. 전라도에서 일부러 키로 해야 되고 풍로라고 있습니다. 나무로 해서 이렇게 걸리는 것 쌀 위에다 두고 그만큼 양식이 많지도 않고 그 풍로라는 것은 얇은 판자로 만들어서 둘이 들어도 가볍고 혼자 끈으로 해서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요. 20cm 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것에 보면 물동이도 전라도 물동이는 조금 풍성하고 넓고 가볍고 백토로 만들었고 경기도 것은 겨울에 얼지 않게 해서 두툼한 흙토로 만들었고 제주도 것은 허벅이입니다. 이거 왔다가는 바람 때문에 백발백중 깨니까 등에다 매가지고 그것도 광주리 안에다 담아서 따로 내리지 않아요. 전라도 이렇게 또아리를 이렇게 머리다 하고 이렇게 이어서 끈으로 이거다 물고 가고 물통에다 붓죠. 샘이 각자 없는 시절이니까 동네 우물에서 떠가지고 오니까 제주도는 허벅에다 해서 이쪽에가 있습니다. 왼손 제비는 이쪽에가 있습니다. 물 구멍을. 왼손은 왼쪽이 능하니까 이렇게 버려야 물 딴 데도 안 새고 바로 거기 항아리에다 부을 수 있으니까 오른손 제비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또
바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쇠 바가지나 나무 바가지를 쓰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잡이를 보면 오른손잡이는 이쪽에 달아져 있습니다. 여기가. 또 바가지 여기 표면도 되게 이렇게 긋거든요. 바가지는 이렇게 안 긁어요. 밖으로 안 내추고 이렇게 안으로 긁어요. 우리나라는 안 문화입니다. 여기만 싹 달아져 있습니다. 나무가.